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요약집 65페이지 보실까요? 자, 앞쪽에, 지도 감독은 간단하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앞쪽에 이제, 자, 지도 감독. 자, 지도를 이제, 이제 누구를 이제 대상으로 해서 이제 지도를 감독할 건지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쪽에 이제, 자, 감독관청. 자, 감독관청은 국가 누구든지, 자, 국가 누구든지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 이제 순서대로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시도지사. 뭐, 여기 이제 시가 이제 특별시, 광역시, 이제 여기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뒤에 이제 우리 등록관청이 시장, 군수, 구청장.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모두 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뭐, 동그라미 1번에 이제 안 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자, 분사무소는 거의 심사를 거의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무소, 자, 분사무소 심사는 분사무소 쪽에서 나가니까, 자, 결론적으로 주된 사무소도 통보하니까요. 자, 주된 사무소도 감독을 하고, 자, 누가 감독하게 이렇게는 크게 뭐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분사무소까지도 시장, 군수, 구청장, 요 사람도 감독한다. 그러면 세종시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으면 서울에 주된 사무소가 있으면 주된 사무소가 나가봐라. 신고 그쪽이다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쪽은 여기 세종시 쪽, 분사무소 쪽 해서 이제 두 군데다. 두 군데 이렇게 모두 다 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분사무소는 사무소가 근생 맞나 꼭 근생활시설 맞아야 그래야 이제 사무소 등록을 받아줍니다. 사무소 그냥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65페이지 이제 오른쪽에 감독 대상. 자, 예전에도 가끔씩은 한번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감독은 누굴 대상으로 하느냐? 왜냐하면 중개 보존하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을 것 같은데 없다. 그리고 임원이나 사원도 아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업만 우리 사장님만 거기다 이제 감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업무 보고 이런 게 이제 여기는 감독 명령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옆에 보실까요? 개업 공인중개사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등록도 가능합니다. 무등록 등록을 안 한 사람 3학년 3반에 제재도 당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재 내리기 전에 먼저 감독부터 해보자. 그래서 이제 가능합니다. 깨우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거리정보 사업자들 이제 운명 아니면 또 거운정 해일 자 이런 제재가 있으니까요. 여기도 거리정보 사업자도 가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협회도 하나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 협회도 하나 더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협회도 가능. 자, 좀 이따 이제 500만 원이나 과태료 해서 명령, 감독 명령에 위반했을 때 협회도 500만 원이나 과태료 얻어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협회. 자, 우리한테는 문 닫아라. 협회나 사업자 복은 돈 내라. 그리고 500만 원이나 과태료 내라. 라고 이제 좀 더 보게 될 겁니다. 한번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자, 1번은 조금 눈여겨보실 게 뭐 시험 문제 감은 아닌데 자, 먼저 자, 국가감독관청에서 아까 누구도 다 한다고 했습니다. 딱 한 사람만 못한다. 대도시 시장이 하기 어렵습니다. 자, 앞에는 도가 있고요. 또 뒤에는 시가 이제 시군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 수원시, 그리고 팔달구, 그렇게 써보면 앞쪽에 경기도지사가 바로 감독. 그 다음에 뒤에는 또 구청장이 있습니다. 조용히 시장님이 중간에, 대도시 시장님은 중간에 딱 칩니다. 앞 사람한테 치고, 뒷 사람한테 치고. 자, 이러니까 결론적으로 감독관청, 딱 한 사람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도시 시장님,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1번에 이렇게 나오죠. 근데 거기 구가 이제 자치구 말고 대도시를 얘기합니다. 거긴 정말 감독관청이 아니다. 자, 용인 그리고 뭐 고양시라든지 성남이라든지 안산이라든지 이런 쪽은 다 구가. 그러니까 광역시가 아닌데도 구가. 인구 50만 넘어가니까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공법에서 얘기하는 대도시 시장님을 얘기합니다. 거기는 앞쪽에 경기도지사 이런 도지사한테 치고 뒤에는 또 구청장이 있으니까요. 구청장이 치니까 딱 중간에 있어가지고 중간에 조용히 감독을 못하게 됩니다. 그것만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크게 문제값을 안 삼으니까 참고만 좀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자, 2번입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꼭 감독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아니다. 자, 먼저 사장님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그리고 중개보조는 감독 대상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다 아니다 꼭 들어갈 것 같은데 감독 대상은 아닙니다.
감독 대상으로는 업무보고, 자료제출, 거기는 개업한테만 하면 됩니다. 종업원한테는 자료도 없습니다. 서식은 사장님이 차 트렁크에다가 가지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무등록, 그 다음에 무등록 개업공사나, 그리고 중개보조는 아예 행정처분 대상자가 되기가 어렵죠. 등록이 없으니까. 무등록은 아예 남의 자격증 빌려 쓰는 사람이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중개보존도 자격증도 없잖아요. 그냥 커피 따고 청소만 하니까. 여기는 행정처분, 행정처분은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를 얘기합니다. 대상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자, 이런 용어가 조금 어려우니까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감독명령은 누구 대상이고, 행정처분은 누구 대상이고,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65페이지 딱 중간에 보시면 감독사항. 명령이 바로 이제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법률에는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부동산 투기 등 거래 동향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작년도 이제 국토교통부가 막 투기 단속한다고 개업공사 사무소를 아주 대대적으로 단속했습니다. 막 문 닫고 도망 다니고 난리가 났습니다. 도망 다니는 게 정말 상책은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위반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저 자격 취소가 중개 보조는 없으니까, 무등록도 없으니까 처분은 못 내린다. 이제 그 소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격 취소, 자격 정지, 그리고 우리 개업공사에 대한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이런 행정 처분을, 그게 정말 행정 처분입니다. 행정 처분을 하기 위해서 먼저 뭐부터 먼저 해본다고요? 감독부터 먼저 해본다. 너 정말 왜 그랬니? 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너 무등록 맞냐? 너 3학년 3반 교도소 간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다음 이제 가로 입어보실까요? 여기에 바로 이제 감독 명령이니까 종업원한테는 못한다. 업무 보고. 두 번째, 자료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 그거 다 사장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종업원한테 자료 내봐봐. 그러면 나 구경도 못했는데요 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무소 이제 쳐들어옵니다. 소속 공무로 하여금, 그리고 중개사무소에 출입해서 장부 등을 조사, 그리고 검사, 그리고 질문도 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불응하게 되면 우리 개업은 업무정지, 그리고 협회하고 사업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얻어맞습니다. 아주 버선발로 뛰어나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괘씸죄 딱 걸립니다. 소가 닭보듯 오든지 말든지 막 피해 다니고 그러면 사실 문제는 됩니다. 자, 그 정도 해놓고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뭐 여기까지는 크게 뭐 나올 거는 없고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도 이제 간단합니다. 요 세 번째도 이제 출입할 때 공무원들이 신분증명서 같은 거 보여줍니다. 요걸 실명제라고 합니다. 나 누구다라고 다 이렇게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저 끝에 이제 중개사무소 조사, 검사, 증명서, 꼭 영장 같은 서식에, 우리 서식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행규칙에도 A4 용지에 서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출입하는 사람 누구고, 그리고 언제까지 조사할 거고, 그리고 뭐를 조사할 거고 아주 자세히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기억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이제 꼭 마지막에 꼭 제재를 물어보니까요. 기억을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 감독명령에 불응했을 때 우리는 사무소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업무정지를 당할 수가 있고요. 근데 사업자 보고 문 닫아라. 그 망을 또 이용을 못 합니다. 협회 보고 문 닫아라. 이제 공제를 가입 못 합니다. 그러면 엄한 사람만 더 다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 닫기 못 합니다. 자, 2번에 그리고 뭐 사업자 500만 원이라고 과태료죠. 그걸 또 100만 원이라고 바꾸려나 500입니다. 금액은 커요. 5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협회. 아까 그래서 안 써놨는데 여기 써놓은 게 맞습니다. 공인중개사 협회도 500만 원짜리 과태료 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매수 신청 대리 뭐 등록 취소는 거의 한 번도 아예 내본 적이 아예 없을 정도인데 참고만. 여기 이제 뭐 내볼 만한 게 아예 없을 정도니까 참고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쭉 아래쪽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폐업을 했을 때 바로 등록증 내라. 중개업은 사실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도 약간 문제가 되면은 5번 같은 거. 자, 우리 중개업에도 요게 있었다가 지금은 있다 없다 없다. 자, 지금은 없다.
근데 매수 신청 대리는 사망을 개업했을 때 가족이입니다. 뭐 제재는 없습니다.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이 등록증 내달라라고 7일 만에 내달라. 뭐 반납을 해야 된다 하긴 한데 여기도 안 해도 큰 제재는 없습니다. 그 정도만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이제 67페이지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작년도에는 자격정지가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마 자격 취소하고 자격정지 중에서는 한 문제가 꼭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꼭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프린트물 가지고 오시면 자격정지 그러면 부양정지 이렇게 나와 있을 거니까 그것도 딱 한번 점검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린트물에 이제 자격정지 우리 업무정지 옆에 보면 자격정지가 있을 겁니다. 그 자격정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한 장짜리가 있었을 겁니다. 이제 없으면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다음에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부정양도 징역으로 정지. 자, 이런 문장이 나올 겁니다. 자, 부정양도 그게 이제 우리 교재하고 같이 보실까요? 교재가 이제 첫 번째 요게 이제 부정입니다. 부정. 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을 때 반드시 자격증 취소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어리 정도 되면 저 4개 중에서 하나 정도가 나올 만합니다. 그리고 꼭 자격정지와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박스 문제 딱 4개 사유만 딱 주고요. 다음 중에서 자격정지 찾아봐라. 그 문제가 바로 시험 문제였습니다. 자, 올해는 이제 자격 취소 아니면 또 자격정지가 나올 만합니다. 그래서 자격정지나 자격 취소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도 이제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자격 취소는 우리한테 정말 제일 무섭습니다. 자격증 빼앗기고 시험장도 3년 동안을 못 가고 그리고 사무소 근무도 아예 못하고 어디 정말 갈 데가 없습니다. 자, 그 정도로 비참한 게 자격 취소. 자, 자격 취소가 딱 4가지입니다. 정말 심한 경우에 자격증 빼앗아 올 거야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2번 잘 보실까요? 요 2번은 앞에만 딱 써놓고요. 자, 성명을 사용하겠다 요것만 써놓고도 자격 취소 맞냐고 요거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2번 볼까요? 자격증에는 이제 성명이 있죠.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러니까 내 이름 써봐라 요런 소리죠. 그래서 이제 사이좋게 너도 쓰고 나도 쓰고 내 이름 써보자고입니다. 자기 자격증 갑이 가지고 있는 을한테 을은 뭐 아예 자격증 없는데 같이 쓰자고 하는 게 바로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여기만 딱 써놓고도 요것도 양도대역입니다. 그리고 포상금에서도 나올 겁니다. 좀 더 포상금도 자세하게 한 문제가 나오니까 그거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뒤쪽에 볼까요? 자격증 양도 또는 대여를 했을 때 자, 같은 의미의 문장인데 앞에가 조금 더 넓습니다. 이름 같이 써보자. 요게 바로 이제 양도 대여 하다 무조건 빼앗긴다는 겁니다. 자격증 빌려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부부 사이도 정말 안 된다고 했습니다. 뭐 한 집으로는 괜찮다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격증 없는 남편 부인하고 같이 쓰면 남편은 3학년 3반 부인은 빌려줬다고 1학년 1반 아주 부부가 나란히 교도소 갑니다. 애들은 어떡하려고 아주 난리가 납니다. 자, 그 정도니까 정말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본인만 꼭 쓰세요 라고 대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양도 대여 무조건 딱 걸리면 무조건 빼앗아 올 거야. 이거 정말 봐주지도 않습니다. 2박 3일 9박 10일도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자격증 취소 주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보너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형벌 1학년 일반에서도 양도가 나올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자격증 빼앗고 교도소 보내주고 시험장도 3년 동안 못 가게 하고 사무소 얼씬도 못하게 하고 3년 동안 정말 어디 오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비참한 게 자격 취소 빌려주지 말아라 고소입니다. 그러다가 포상금 받으려고 누가 신고한다. 좀 아주 절단날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이제 벽에 걸려 있는 사진도 커졌다 해갖고 이제 잘 보인다 해갖고 누구든지 신고 들어가. 정말 일반인 모르니까 그거 신고 안 할 겁니다. 한 건당 50만 원 아주 사무소 쑥대밭 만들어 놓을 겁니다. 우리 알바짜리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시험 끝나고 나면 아르바이트 해야지 주의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정지 먹고 어떻게 중개하냐고. 자, 세 번째 문장은 안 바꿀 거니까요. 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했다. 요 소리입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행했을 때 그리고 가로도 꼭 줘야실까요?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이 된 경우 그걸 이제 이중 소속이라고 합니다. 임원이나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이 된 경우도 그걸 뭐한다? 포함한다. 저 업무는 안 했는데요. 그랬더니 법인의 임원 사원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자격 취소 하다 무조건 정지 저거 6개월밖에 안 되니까 커봐야 그 6개월 동안 참으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자격증 빼앗겨. 빼앗기면 시험장을 다시 가야 돼. 시험 합격할지 장담 못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로 가요. 이 법을 위반하여. 그리고 징역형은 뭐라고 했습니까? 징역형을 선고. 그러면 집행유예도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집행유예 취소? 된다 하셔야 됩니다. 요거 시험장에서 갑자기 생각을 하면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생각하다가 2박 3일 다 갑니다. 시험 정치입니다. 자, 먼저 옆에 이제 징역형 선고 옆에다가 집행유예. 자, 집행유예는 이민 징역형은 선고가 돼 있습니다.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살았냐 안 살았냐가 아닙니다. 선고만 되면 취소, 무조건 취소 당한다는 겁니다. 교도소 안 갔다가 아주 주하라고 했을 겁니다. 자격증은 빼앗겼다는 겁니다. 집행유예는 그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네 개 많지 않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부정이죠. 부정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양도, 요 양도에다가 동그라미 좀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먼저입니다. 네 번째가 징역으로 그냥 뭐한다? 그죠? 정지한다. 부정 양도는 징역으로 정지시킬 거야. 이렇게 앞글자 따놓으시면 약간 편합니다. 좀 이따 한번 네 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것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올 거니까 아마 오도 나올 겁니다. 취소당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꼭 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미 이렇게 네 개가 만들어졌으면 하나만 살짝 저기 자격정지에서 하나 가지고 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중 소속 정도 가지고 와가지고 다음 중에서 자격 취소 아닌 거 찾아봐. 이런 문제가 당연히 그렇게 또 나온 적이 있었으니까 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자격정지. 근데 우리 자격정지는 좀 이따 이제 별표. 뭐 6개월 이내, 3개월 이내 또 요놈도 중요합니다. 좀 이따 볼 건데.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박스 볼까요? 네, 자격정지가 커봐야 6개월. 네, 6개월 안에서 저 취소당하면 3년 동안 꼼짝을 못 하는데 여기는 그냥 6개월. 그렇게 이제 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취소에 비하면 게입니다. 그리고 자격정지는 할 수 있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개업이 아니라 소속 공인중개사. 그러면 종업원한테 내려지는 게 바로 자격정지. 좀 이따 이제 사장님은 개업은 업무정지. 자격정지, 업무정지, 임자가 달라요. 그리고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7개. 꼭 개수를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건 이제 소인들은, 이제 자격 취소 옆에 소인들은 확인해서 거래하는 거 금지다. 라고 해서 딱 7개. 그 순서대로 요대로 넣을 거니까 한번 자격정지 한번 옆에 보실까요? 먼저 사유. 자, 분명히 하나 나올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에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뭐 소속했을 때입니다. 요게 이제 소인할 때 소입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을 했을 때, 요게 이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요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우리 실무에서 우리가 안 쓸 수가 없는데 종업원이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썼을 때, 자, 앞쪽에는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를 했을 때, 자, 거짓 기재가 조금 더 중요한 문장인데 그거는 좀 빼버렸고요. 거짓으로 기재,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했을 때 2억을 3억으로, 3억을 2억으로, 업이나 아니면 다운,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여기 이제 자격정지계입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볼까요? 이제 금쟁이. 근데 요 금쟁이는 매매, 알면, 초과판다 7개. 그렇게 내지 그냥 금쟁이 이렇게는 안 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금지행위. 저 33조 정말 삼삼하게 두들겨 팬다고 했습니다. 7개. 그래서 여기 이제 매매, 알면, 초과, 판다. 맨날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3학년 넘어갑니다. 증서를, 그리고 직접 쌍방, 그리고 투기입니다. 증서를 직접 쌍방할 때, 직접 쌍방 투기하면은 무거운 형벌 3학년 3반에서 봤을 겁니다. 요게 바로 7개. 매매, 알면, 초과 판단하고 증서, 직접 쌍방, 그리고 투기. 요 놈이 바로 이제 금쟁이. 좀 이따 보겠지만 여기 별표 6개월씩 얻어맞습니다. 안 깎아줘.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인장 등록을,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소고, 두 번째 요놈이 인이고입니다. 소인계입니다. 인장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아니면 또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했을 때, 막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 도장 주고댔을 때 자격정지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개업은 업무정지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번, 6번이 이제 확인입니다. 확인 설명. 확인 설명 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를 하지 않았을 때, 여기도 이제 자격정지. 그 다음 이제 6번째가 이름 쓰고 도장꽝. 여기다 이제 작성, 교부, 보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6번째 확인 설명서에다가 서명 및, 그죠?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아마 5 정도 되면은 또 확인 설명서에다가 서명 또는
이제 그건 작년도에는 거래계약서에다가 살짝 냈습니다. 지금 계속 내고 있습니다. 올해도 가면은 만나게 될 거예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았을 때, 그럼 여기다가도 작성, 교부, 보조는 제재가 없다. 그것도 또 유사하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작성, 교부, 보조는 사장님이 할 거니까요. 조원보는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보존하고 싶어도 아예 사장님이 가지고 다니니까 보존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예 없습니다. 그거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제재 자체를 가할 수가 없고요. 이름 쓰고 도장관. 사장님이 작성할 거니까 밥상 다 차려놓으면 숟가락 젓가락 2개만 들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름 쓰고 도장관. 그거 안 하면 자격정지다. 얻어맞습니다. 업무를 수행했을 때입니다. 자, 7번째가 이제 거래계약서의 서명 미, 정말 서명 미입니다. 전속중개계약서만 서명 또는 날인이었었고요. 일반 중개계약서하고 여기는 끝에 이제 작성해주는 확인설명서하고 그리고 거래계약서는 뭐다? 서명 및 날인입니다. 요게 이제 바로 자격정지. 자, 둘 중에는 분명히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니까요. 꼭 한번 기억을 한번 해두셔야 됩니다. 자, 67페이지 한번 제가 한번 간단하게 그리고 자, 지금 이제 아예 그냥 또 나중에 이제 계속 밀어놓으시면 정말 이제 안 되니까요. 67페이지 이제 오늘은 꼭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격 취소입니다. 요 자격 취소하고 자격정지는 한 문제가 반드시 요 자격 취소는 4개.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반드시 자격 취소 한번 개수를 그리고 누가 하냐면은 시도지사 그리고 자격 취소하고 자격 정지는 내용도 자주 시험 문제 물어봅니다. 시도지사 괜히 또 등록 간청 그러면 안 되고요. 근데 여기서도 시도지사도 교부해준 시도지사 요 사람이 하지 만약에 사무소 시도지사 그 사람 절대 못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무소하고 교부가 다르면 사무소 쪽에서는 너 왜 그랬니? 라고 청문 항상 먼저 자격 취소하기 전에 먼저 들어보고 3년 동안 욕 못할 거니까 들어본 다음에 청문서가 딱 열흘 전에 온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옛날에는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열흘 전은 거의 안 됩니다. 행정 절차법이 있어갖고. 그래서 열흘 전에 청문서가 오고요. 사무소 쪽에서 너 왜 그랬니? 들어보고 교부 쪽에다 이랬대요. 정말 맞대요. 해가지고 나중에 시도지사한테 통보해서 교부 쪽에서 취소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누가요? 준 사람이 취소 거기다 이제 7일 만에 취소 쪽에다 반납을 또 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도 시험 문제 자주 물어보고 있습니다. 반납해라. 반납 안 하면 또 100만 원이나 과태료 오더막 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지금 자격증 빼앗겨갖고 아예 아주 멘붕 상태에 계실 겁니다. 근데 시험장을 3년 후에 가야 되고 근무도 못하고 그리고 아예 그냥 난리가 날 건데 또 7일 만에 반납 안 하니까 100만 원이나 과태료가 또 날아옵니다. 자, 이 정도니까 꼬박꼬박 그 교부 쪽에다가 사무소 쪽도 안 되고 주소지도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나한테 처음에 자격증 주신 분 그 시도지사한테 반납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100만 원자의 과태료 그때 이제 반명할 때 반납 볼 겁니다. 준수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자격 취소가 4개인데 부정양도. 자, 부정양도에서 이제 앞글자로 깨달으시고요. 부정양도 징역으로 이렇게 앞글자 징역으로 정지시킨다. 여기 하도 이제 사유가 많다 보니까 좀 더 이제 또 등록 취소도 정량하면서 8개, 막 11개, 13개 엄청나게 많아지니까요. 요 앞글자를 조금 따놓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주 헷갈립니다. 부정양도는 징역으로 정지시킨다. 이렇게 딱 4개. 이미 4개는 만들어져 있으니까 하나만 딱 집어넣으면 다음 중에서 자격 취소 아니고 찾아봐. 이미 시험 문제 유사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먼저 부정한 방법으로. 자, 무장은 안 바꿀 거니까요. 컨닝으로 합격했다. 입니다. 아주 운 좋게 시험장에서 안 걸렸나 봐. 친구가 얘 이랬대요. 라고 도지사한테 일러 바쳤습니다. 너 자격증 가지고 와. 그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뭐 했을 때? 취득을 했을 때. 그래서 여기 이제 자격 취소. 근데 우리 시험 문제는 올해 이제 근무할 수 있냐고 없냐고 그게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12개 결격사의 첫 번째 1번 타자가 나이어린 미성년자, 마시가, 피한정 후견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오히려 근무는 그러니까 시험장을 5년 동안이나 못 가는데 근무는 된다 안 된다? 근무 된다. 오히려 시험 문제는 근무 되냐고 안 되냐고 그게 또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근무돼요. 결국에는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시험장을 5년 동안 못 간다고 했지. 그리고 자격증 무조건 뺏는다고 했지. 이상하게 취득했으니까. 여기는 근무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중개 보존으로 여기는 근무는 가능합니다. 커피는 타라. 그런 것 같습니다. 시험장 5년 못 가도 커피는 타라. 근데 자격 취소자는 아예 안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양도. 포상금에서도 양도 대여가 나온다. 근데 양도 대여 앞에 있는 문장. 여기에 성명을 뭐라고요? 성명을 명장이 또 나옵니다. 성명을 그리고 사용하게 같은 의미입니다. 성명을 사용하게 한 경우입니다. 내 이름 써봐라. 여기 이제 사용하게 한 경우도 뭐 한다고요? 자격 취소 똑같습니다. 양도대여가 너무 편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요. 꼭 앞에 있는 문장 같은 의미인데 성명을 사용하게 한 경우 여기도 딱 걸리면 무조건 빼앗아 올 거예요. 아주 기다려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징역형. 징역형을 뭐 했다고요? 선고. 그래서 약간 이제 집행유예는, 요 집행유예도 시험장에 가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집행유예는 취소가 꼭 안 될 것 같아요. 왜? 뭔가 유예 이랬으니까, 유예. 근데 집행만, 산 것만 유예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집행유예는 항상 몇 년 선고 그 뒤에 이제 집행을 유예합니다. 그러니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 그러면 선고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살았냐 안 살았냐가 안 살았어요. 안 살았지만 살았냐 안 살았냐가 선고가 됐냐 안 됐냐입니다. 선고 됐다. 집행유예는 이미 선고가 됐다는 겁니다. 안 갔을 뿐이지. 교도소 초범자라서. 그러니까 여기는 취소가 돼야 한대요.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으로 이미 자격 취소 됐어요. 갖다 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7일 넘어가면 100만 원 약 과태료가 날아와서 아주 난리가 납니다. 아주 여러 가지로 아주 쑥대밭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는 집행유예도 내세요. 딱 7일 만에 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딱 고지서가 날아와요. 아주 돈 받는 가수 칼같이 올 겁니다. 한 2, 3일 안에 고지서가 날아올 겁니다. 너 안 내면 계속 막 과태료 같은 거 막 나올 겁니다. 그다음 이제 정지 볼까요? 정지 기간 중에 바로 이제 뭐 했을 때 중개 업무했을 때입니다. 정지 먹었으면 가만히 있어야지. 요걸 또 못 참고 중개 업무 한 경우도 여기도 이제 자격증 무조건 빼앗아 오고 있다는 겁니다. 정지 먹고 중개업 해봐라. 빼앗아 온다. 그럼 정지 먹고 절대 중개업 안 하겠죠. 6개월 그렇게 안기니까 참았다가 중개업 해야지. 왜 또 못 참고 또 중개업 하냐고. 아주 여기는 무조건 취소할 거예요. 여기입니다. 여기는 이제 아까 이제 임원, 이중 소속입니다.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이, 임원이나 사원이 된 경우도 요것도 이제 여기에 정지 기간 중개 업무 한 거나 다른 거 없습니다. 요걸 또 이중 소속. 여기들은 이제 이중 소속이라고도 문장을 또 표현하니까 이중으로 소속돼 있을 때 여기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요. 절대로 다른 데 가기도 없이 그리고 다른 데 소속하기도 없이 그러니까 정지 먹으면 사무소 얼씬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조건 빼앗아 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양도대여가 이제 우리 포상금에서도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서 이제 자꾸 보니까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포상금 받습니다. 요 사람 신고하면 포상금 50만 원 나옵니다. 좀 더 자세히 볼 거고요. 그리고 1년야 지역이나 1,000만 원야 벌금에서도 양도대여 여기서도 또 보게 될 겁니다. 막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난리가 날 겁니다. 한 3군데는 나올 겁니다. 그래서 포상금, 1년야 지용이나 1,000만 원야 벌금에서도 양도돼요. 그러니까 분풀이 아주 단단히 합니다. 자격증 빼앗고 분이 안 풀리니까 딱 요놈만 그렇습니다. 1년야 지용이나 1,000만 원야의 벌금, 저기 시도지사가 고발 조치해갖고 우리 재판받으러 오라 할 겁니다. 최소한 벌금 떨어집니다. 벌금 떨어지면 또 중개업 못해. 아주 난리가 납니다. 두 번째가 이제 두 번째 자격정지 아마 올해 정도 돼도 또 자격정지로 이제 자격정지가 사실 뭐 중요하니까 이것도 작년도 문제. 야, 요즘에는 뭐 자격취소 자격정지도 한 문제 내고 내용이 나오든지 사유가 나오든지 반드시 하나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 자격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얻어맞는 제재지. 괜히 또 개업은 업무정지계입니다. 그리고 자격정지는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내용 똑같습니다. 여기도 자격정지도 반드시 교부해준 시도지사 사무소 쪽 말고계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의견 청취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들어보겠다 라고 할 말 있으면 해봐라. 뭐 소속도 그냥 나 할 말 없어 그럴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7개 자격정지는 7개 개수가 점점 많아지고 별표가 3개월인가 6개월인가 이제 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속이니까 소부터 출발합니다. 소인들은 확인해서 확인 2개 그리고 거래하는 것은 작년도에 자격취소하고 자격정지 막 섞어가지고 자격정지 찾아봐.
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확인, 그리고 거래 둘, 이제 아마 문제풀이 정도에서는 문제집에 기출문제 거의 대부분 다 소개하니까요. 거기도 소개가 돼 있을 겁니다. 작년도에 좋은 문제들 괜찮았습니다. 확인해서 거래하는 거 뭐다, 금지다 라고 이제 우리 프린트물 한 장짜리 보면은 자격주소 옆에 소인들은 아마 번호 붙여졌을 겁니다. 소인들은 확인해서 거래하는 거 금지다. 그리고 법의 순서도 딱 요 순서인데 요 순서가 조금 더 편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소가 이제 소소, 여기 소소가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는 누가요? 소속이 이중, 아까 이제 보셨던 둘 이상의 사무소, 이제 문장은 안 바꿉니다. 사무소에 뭐 한 경우, 그러니까 갑사무소, 막 을사무소, 이사무소, 저사무소, 꼭 우두시 막 없어지는 게 을사무소, 옆에 가서 또 근무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사무소에 소속한 경우는, 이게 이제 충격을 물란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제 갑사무소, 사무소 A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에는 갑사무소에 있다가 이제 오후 2시만 되면 이제 을사무소 가서 양다리 거치면서 근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있는 정보를 꼭 안 그렇다고 해도 정보를 다 빼다가 아무래도 을하고 친하네. 그럼 정보 다 빼다가 고객 정보 다 넘겨주고 그럼 이제 둘이 머리끄댕이 잡고 아주 난리를 칠 겁니다. 누구 때문에? A 때문에. 이러니까 이제 이중소속은 자격정지를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형벌이 있다는 겁니다. 1년이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양다리 거치신 분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도 있습니다. 이게 크게 문제라니까 한 집에 전념하라는 겁니다. 이런 거는 안 된다기입니다. 무슨 간첩도 아니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인장 등록을 하지 않거나 최소한 요 정도는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인장 등록도 한 문제 나와 그입니다. 업무 개시 전까지. 그리고 등록 신청할 때도 가능했었고, 그리고 고용 신고할 때도 가능했었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도 시험 문제 이제 전자문서 이제 안 나왔지만 올해는 인장 등록도 전자문서 된다. 그 고용 신고에서도 이미 나왔다는 겁니다. 작년도에는 게입니다. 그리고 인장을 이제 등록하지 않은 거, 문장 안 바꿀 건데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막 사용했을 때 저기 세종시에다가는 A 도장 해놓고 아무 도장, 뭐 B 도장, C 도장 잡히는 대로 찍어대면 그럴 사람 없겠지만 그러면 자격정지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 설명입니다.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그리고 근거 자료 우리 개업은 또 업무정지가 아니라 요건 또 500만 원 과태료 씁니다. 자,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을 때 확인 설명 안 하면 여기도 자격 정지. 그리고 확인 설명서에다가 작성 교부가 아니라고 씁니다. 확인 설명서에 뭐 한다고요? 서명. 아마 이제 올해는 이제 여기다 이제 서명 또는 그럴 겁니다. 서명 뭐라고요? 서명 미기. 자, 정말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됩니다. 작년도 거리기가 쓰다가 서명 또는 날인 해놓고 어디 틀렸게 그 문제 틀린 거 하나 찾아봐라 라고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3번이 막 정답이었고 서명 그리고 날인을 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주의할 게 이제 작성 그런 거 아닙니다. 작성 그리고 교부, 교부 보존 구경도 못하게 됩니다. 저 사장님이 사무소에 두면은 소속이 또 본다고 차 트렁크에다가 가지고 다닙니다. 보존 이런 것들은 아예 그죠, 개업한테 의무가 있지 소속한테는 아예 의무가 없습니다. 이름 쓰고 도장 꽝 다 작성해 놓으면 요거는 개업의 의무입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 이제 거래계약서입니다. 자, 거래계약서 여기도 거래계약서에다가 서명 및 똑같습니다. 서명 및 작년도 시험 문제 나왔네. 서명 또는 그러면 안 되고입니다.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았을 때 똑같습니다. 거래계약서도 작성 교부 보존은 개업. 사장님의 의무지 소속의 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장님이 그리고 써놓으면 이름 쓰고 도장광 밥상 다 차려놓으면 숟가락 젓가락 2개만 들면 된다.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거래계약서 보실까요? 요 이제 거래계약서 요 놈이 큽니다. 거래계약서에 어떻게 거래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그리고 여기를 이제 둘 이상의 뭐를 거래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보통 많이 알고 있는 다운계약서, 업계약서라고 많이 할 겁니다. 그럼 이제 2억에서 그리고 요게 다운계약 아니면 업계약 뭐가 더 현명합니까? 자, 먼저 요걸 만약에 한 5억이라고 볼까요? 여기에 3억 정도 되면요, 나중에 이제 한 1억으로 정말 1억으로 엄청 낮춰갖고 취득세 적게 난다가 아주 좋아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대형 아주 축하 선물 하나 더 받을 거예요. 총알표에다가 막 대포를 얻어 맞을 겁니다. 근데 이미 3억에서 얼마를요? 5억으로 이미 올려놨다는 겁니다. 근데 차익이 6억이 됐다는 겁니다. 6억. 자, 이러면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익이 얼마입니까? 나중에 양도, 요거 이제 취득대인데, 취득대 이미
다운으로 업으로 써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문에서 왜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 방송에서도 자주 나오고 왜 우리 보고 문제를 삼냐고 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왜 또 계산해봐라 그런 거 하냐고 합니다. 그게 이제 신문 가서 절단나니까 조심해라, 조심해야 됩니다. 나 먼저 양도, 취득 때 아예 다운 좀 시켜놨습니다. 업으로 이미 써놨습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차익을 보라는 겁니다. 얼마가 됐습니까? 5억. 자그마치 5억 차익이 생겼습니다. 5억이면 이제 42%. 머리에서 더 빼면 이제 낮아지겠지만 42% 엄청나게 얻어맞았습니다. 그리고 취득세가 지가 커봐야 얼마입니까? 4%. 그리고 주택이면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300만 원, 100만 원. 그러니까 요거 300만 원 낼 거를 100만 원 냈다가 아주 좋아라고 했다는 겁니다. 너 나중에 아주 후회 크게 할 거야. 그러니까 100만 원으로 200만 원 줄였다가 아주 좋아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양도소득세 자그마치 42%를 얻어맞습니다. 그럼 완전 이거는 정말 아주 바보 같은 짓이죠. 요거 줄이려고 했다가 나중에 차익이 크다 보니까 나중에 5억 차익이나 생겼다는 겁니다. 사실은 3억밖에 안 되는 대개입니다. 이러니까 아주 절단이 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업계약서 다운계약서가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후회할 거예요. 찾으니까 중개사무소도 망했지. 그리고 아예 매도물신도 아예 잠수 타서 모르지. 그러면 요거 그대로 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말 아주 후회할 겁니다. 이게 이제 엄발에다 오줌 나서 나중에 발을 잘라내야 됩니다. 그 정도로 문제가 되고요. 근데 이미 올려놨다는 겁니다. 이미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얼마가 됐습니까? 원칙은 3억이었는데 3억입니다. 그럼 한 40% 얻어맞을 건데 뭐라고요? 자, 여기서는 1억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1억밖에 안 된다. 자, 이러면 이제 요 자체가 한 24% 정도밖에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누가 더 현명합니까? 업으로 해놓으신 분이 이게 바로 정말 미래 가치를 생각할 수 있는 나중에 아주 여분이 바로 현명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걔로 배웠잖아요. 미래 가치. 지금 현재 가치 보지 말고 미래 가치 한번 보자는 겁니다. 아주 난리가 날 겁니다. 자, 이 정도니까 여기는 크게 정말 아주 줄여놓으니까 딱 1억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요건 이제 나중에 장기 보유 막 빼고 이제 막 취득 비용 빼고 기본공제 250 빼면 그냥 팍 내려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요? 이미 올려놓은 게, 그리고 여기서 300만 원 낼 거, 300만 원 낼 거, 500만 원 내면 뭐 200만 원 더 낸 거 표도 안 납니다. 표도 안 나게입니다. 나중에 2천도 더 줄 거예요. 입니다. 이 정도니까 나중에 크게 정말 줄여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세금 방법을 아니까요. 세금 방법을 아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우리 크게 이제 우리 배우신 분은 비과세는 아무 없죠. 비과세. 나 그냥 2년 동안 보유할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요래 쓰나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그냥 뭐 이렇게 써달라, 나중에 이제 이렇게 써달라, 뭐 써달라고 하더라도 뭐 큰 문제 없다는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써달라, 그럼 뭐 세금 같은 거 네가 내라 해갖고 나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 받으니까 여기서도 혜택 보고 여기서도 혜택 보고 나 큰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걸리면 탈세라서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일단 여기는 큰 문제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보신 분은, 그러니까 걱정 안 하는 분은 정말 그냥 걱정 안 합니다. 다운계약서 좋아, 아예 써줄 테니까 나중에 이제 이렇게 큰 문제가 되겠지만 어차피 비과세 조금만 딱 충족하게 되면 세금이 없으니까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깎아달라 라고 해가지고 세금 이렇게 많이 적게 내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는 차익 같은 것도 좀 더 챙길 수가 있고, 그리고 비과세 조금만 충족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요 우리 배워보신 분들은 어차피 이런 것들 활용해도 괜찮긴 하다는 겁니다. 이미 업으로 뭐 써놓는다고 하더라도, 다운으로 써놓는다고 하더라도 비과세 조건 충족하게 되면 세금 자체가 없으니까 국가가 아예 쏘고 세금 포기를 하게 되니까요 거기는 큰 걱정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좀 해보셔갖고 세금을 좀 잘한다 그러면 여기서 처음에 살 때 좀 깎아주긴 할 거니까 요거 원래 한 3억 5천 정도 되는데 3억을 해줄까요? 해갖고 좀 싸게 하게 되면 요거 활용만 하게 되면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말이 좀 통하는 사람은 하면 될 거고요. 근데 일반인들은 절대로 그냥 너무 그냥 정의감에 붙하셔갖고 아주 죽는 줄 알고 절대 안 되니까요. 또 한다고 했다가 다 했다가 또 신고 들어가면 우리만 또 골탕 먹으니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좀 소심하시고 막 벌벌 떠는 사람은 절대 이거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근데 잘 하신 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편하게 좀 편법을 써도 큰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아주 좋은 거 알려준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실무할 때도 그런 걸 좀 잘해야 줄 서지. 근데 요걸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 하려고 해도 못 합니다.
아주 이해가 또 안 돼갖고 이러니까 활용을 좀 잘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용이 따로 있고 실무용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잘 배워도 괜찮다는 겁니다. 배워갖고 좀 돈을 좀 벌면 되지 그거 그렇게 막 겁나갖고 막 할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활용만 잘 해주고 충고만 잘 해주고 그리고 요거 꼭 가지고 있을 거죠. 뭐 가지고 뭐 그냥 뭐 2년이 아니라 20년도 갖고 있겠대. 그럼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그 정도 하여튼 요 비과세 조건 같은 것만 잘 얘기해주고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것만 잘 얘기해주면 괜찮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우리 개업 말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썼을 때 얘는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소속은 이제 자격정지인데 우리 개업은 나중에 등록 취소까지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제재가 사장님이 약간 더 겁니다. 하고 하지 말아라 금쟁이. 근데 요 금쟁이는 이제 금쟁이 7개 요 7개 금쟁이라고는 안 나오고요. 금쟁이 7개를 하나씩 물어봅니다. 요거 자격정지 맞냐고 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중개사물의 매매를 업으로 했을 때 금쟁이 무조건 하나가 나오고요. 그리고 무등록이라는 거 뻔히 알면서도 중개를 의뢰받거나 명의를 이용토록 했을 때 그리고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 받았을 때 월세 낸다고 그냥 초과해서 막 받았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중개인의 거짓말에서 판단을 거쳐놨을 때 요까지가 이제 1학년 일반 좀 더 1학년 일반에서도 볼 거고요. 이제 3학년 넘어갑니다. 증서를 직접 직접 거래하고 쌍방 대리는 손해를 입힌다고 별거 안 큰 것 같은데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뭐를 조장했을 때 투기 작년도 나왔네요. 전매 차익 없어도 투기를 조장하게 되면 조장이니까 여기도 금쟁이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요 세 개는 얼마? 3학년 요거 손해 입힌다고 해서 3학년 3반입니다. 그리고 가장 국가가 싫어하는 투기 탈세 조장했을 때 요거 소속이 조장했을 때 여기도 바로 자격증 여도 맞습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요 빨간색이 이제 별표인데요. 이제 별표. 근데 요 별표까지도 시험 문제 물어보려고 있습니다. 별도표가 있는데 이렇게 별도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금방 보셨던 이중 소속은 별표 얼마. 그다음에 뭐 금쟁이는 별표 얼마입니다. 확인 설명 그렇게 안 커 별표 3월 이런 식으로 별도표를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개월 다 때리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많이 깎아줍니다. 그래서 별표가 6월 6개월 안 깎아준다. 3개가 6월이고요. 그리고 3월 딱 반토막 깎아줄게. 요게 이제 4개. 거의 비슷한데 3개월이 그래도 하나가 더 많습니다. 금방 보셨던 7개. 이제 이중소속 봐줄 수가 없겠죠. 요거 별표 얼마? 요거는 6월. 이건 봐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양다리 거치는 것은 3개월로 쪼개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중 2개 이상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별표 3개월 그러면 저거 틀렸다. 그러니까 틀린 걸 찾아봐라. 그렇게까지도 시험 문제 내놨다는 겁니다. 인장주는 그렇게 안 커요. 요놈은 3월. 그리고 확인 설명 둘 다 별로 안 커요. 입니다. 이거 설명만 안 했고. 그 다음에 큰 이름 쓰고 도장 꽝. 요거 안 했고 3월입니다. 그리고 거리계약서도 이름 쓰고 도장 꽝까지. 요건 3월인데 거짓 때문에 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짓은 얼마라고요? 6월. 별표 요거 6월입니다. 6월. 별표 6월 아마 뒤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모든 금쟁이 요 7개는 별표가 얼마라고요? 6월. 6월입니다. 그러면 맞는지 보실까요? 매매를 업으로 했다. 별표 3개월.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그리고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별표 6개월. 그죠? 맞았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낸다는 겁니다. 직접거래 쌍방대리 맨날 됩니다. 직접거래 3개월이다. 틀렸다. 6개월 다 6개월. 그리고 쌍방을 대리했다. 별표 6개월. 그럼 맞았다. 이런 식으로 투기 조장이다 6개월 그럼 맞았다. 이런 식으로 모든 별표 금쟁이는 별표가 요 금쟁이 6개월입니다. 주셔야 됩니다. 안 깎아죠. 여기는 양다리 거쳐서 중개업을 문란하게 하니까 이유는 안 물어보는데 문란하게 하니까 여기는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고지 이거 탈세니까 요거는 크게 문제가 됩니다. 국가 저것들을 세금만 못 받으면 아주 뚜껑 열자 합니다. 거기도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금지 나한테 들이대니 시도지사한테 맞짱 뜨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별표 안 깎아준다 6월경입니다. 정말 금지하는 것을 했으니까 안 깎아줘. 나머지는 3개월. 그래서 확인 설명하지 않았을 때 별표 3개월 그럼 맞아도 확인 설명서 이름 쓰고 도장 꽝 별표 6개월 그러면 틀렸다. 거리가서도 이름 쓰고 도장 꽝은 3개월이요. 6개월 아니요. 요걸 취사하기 시험 문제가 또 요거는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요 별표 6개월이게 3개월이게 그것도 이미 물어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아주 심할 정도로 요 지겨운 바닥을 청산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주셔야 됩니다.
야, 그 정도로 해서 이제 한번 참고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다음 이제 아래 우리 등록주소, 거기도 이제 무조건 나오니까 등록주소, 요거는, 요놈 정말 별표 3개입니다. 요건 무조건 우리 등록주소가 꼭 절대적이 정말 시험 문제가 절대적으로 꼭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 우리 표현처럼 등록주소 하여야,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도 등록주소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지 절대적. 자, 가끔씩은 그렇게 절대적, 상대적 물어볼 때도 있어도 우리 법에는 절대적, 상대적이라는 용어는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주소 하여야. 자, 시장권수구청장이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되는 거 8개. 그리고 사유도 지금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다 이제 뭐 정량, 결사, 소득 이렇게 앞글자 땄는데 정은 뭐요? 이제 못 풀면은 시험 문제 못 풉니다. 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문장 왔다 갔다 하지만 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볼까요? 좀 이따 이제 결사할 때 이제 사망을 볼 건데, 개업 공인주사의 사망, 그리고 법인이 해상 않는 걸 찾아보 자, 그러면 사망 예산 옆에다가 청문 X, 청문할 수가 없겠죠. 돌아가신 분한테 사망인데 어떻게 청문이 들어본 적 없는데 너 왜 그래? 그러면 바닥에 벌떡 일어나고 제가요 하고 다시 죽으니까 이거 말이 안 되겠죠. 사망은 본인이 보고 싶어도 아예 들어볼 수가 아예 없을 겁니다. 해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아예 들어볼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해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부정한, 요게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거짓 부정한 방법입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을 때, 여기서 이제 포상금에서도 거짓이 나옵니다. 3학년 3반에서도 거짓이 나옵니다. 자, 앞쪽에 거짓, 여기 있었는데 거짓을 좀 빼버렸습니다. 거짓으로 등록을 하거나,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을 때 포상금에서도 나와, 3학년 3반에서도 나와, 그리고 절대도 나와. 또 얘도 3군데 나오네. 그러셔야 됩니다. 아주 여기저기 일단네 맞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결교 사유에 해당됐을 때, 바로 결교 사유. 근데 여기는 사유가 많다 보니까요, 무조건 등록 주소에도 3년이 다 가는 건 아닙니다. 그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3년하고는 관련 없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다른 놈들은 3년 가는데 요놈은 안 가게 됩니다. 저 사망하고 1번하고 그 다음에 3번 요 결사는 3년하고 관련 없습니다. 3년 후에는 사망하신 분이 안 일어나니까 됩니다. 뭐 3년 후에 일어나갖고 등록 신청하러 나오십니까? 말이 안 되고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요 4번 5번 요거에 이제 소등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줄 이상의 중개 사무소하고 상대적하고 많이 헷갈려. 출전들이 그걸 잘 알아. 자, 네 번째 볼까요? 등록을 2개, 세종시에다가 등록 하나 하고 아마 잘 모르고 했을 겁니다. 또 대전으로 사무소 옮기더니 또 대전 가고 등록을, 지금 이제 전사 안에 뜨니까 하지 마세요 그럴 겁니다. 옛날엔 컴퓨터도 없었으니까 등록하면 다 받아주고 다 빼앗아 버립니다. 겨둬서 보너스로 보내줍니다. 사무소에서도 보게 될 겁니다. 자, 네 번째 이중 등록은 하나만 하시라는 겁니다. 2개면 다 빼앗아 와. 그것도 절대적입니다. 1학년 1반에도 나와. 그 정도로 문제가 됩니다. 이제 5번이 이제 이중소속. 아까 이중소속 저기 2개 이상 중개사무소의 소속. 우리 개업 말고 아까 보셨던 자격정지는 소속도 요 이중소속이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우리 개업은 이중소속이 되면 무조건 절대적으로 빼앗깁니다. 그리고 요 4번, 5번 2개 묶어놓고 요놈 1학년 1반입니다. 1학년 1반에 나와. 근데 요놈 포상금에는 안 나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6번째 등록증. 아까 자격증이었습니다. 등록증을 양도 대여를 했을 때 여기는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겠다. 요 문장도 같은 문장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째가 이제 요놈이 정량할 때 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 한 경우입니다. 자, 7번째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아까 자격 정지 기간이었습니다. 그건 소속이고 여기는 개업이고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 뒤에는 이제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소속 공인주사로 하여금 중개업무를 하게 했을 때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자격 정지 받은 소속을 하여튼 오갈 데 없는 소속은 거두지 말아야 됩니다. 요걸 거두면은 내 사무소 절대적으로 문 닫아게 됩니다. 제가 정지 먹었는데요. 너 사무소 우리 집 오지도 말아. 놀러 놀지 말라고 해야 됩니다. 문제가 됩니다. 업무하게 되면 등록 주소 반드시 내릴 거예요.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최근 1년 이내 이 법에 의하여 아마 올 정도 되면은 또 최근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입니다. 최근 절대적인 거 찾아봐라. 박스에다 딱 4개 주고 문제가 27회 때 나왔대요. 입니다. 자,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번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과태료 없다고 했습니다. 또다시 업무정지를, 그러면 여기서 몇 번입니까? 2번에서 다시면 3번.
거기다 3회라고 꼭 써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횟수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3세판 그럴 겁니다. 3년 동안 영업 못하게 할 거예요. 또 다시 업무정지, 아주 업무정지 상습범이죠. 이전에 어떻게 3번씩이나 업무정지를 계속 얻어맞냐고. 그러니까 등록을 빼앗아 오겠다고 저시됩니다. 그럼 여기 이제 등록 취소 이제 한번 다시 한번 거기도 계속 지금 67페이지인데요. 등록 취소 세 번째 절대적인 등록 취소는 정말 반드시 시험 문제가 꼭 절대적으로 하나가 나올 정도로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절대적인 등록 취소 요거 몇 개? 8개. 그러니까 등록을 반드시 취소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우리 개업 공인주사가 등록이 나중에 사무소 등록증 내릴 건데 등록 내고 나서 등록을 절대적으로 뺏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3년 동안 영업을 못해. 이건 옆에 가서 근무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절대적인 등록 취소. 그럼 요거 앞 글자를 정량 이렇게 아마 이제 우리 폰트에는 제일 앞에 있을 겁니다. 정량 그리고 그대로 써놨습니다. 정량 결사 그다음에 소등 이렇게 소등 불 껐다. 요 불 껐다는 소등이 좀 생각납니다. 최근에 불 껐다고 그죠? 최근에 자랑하더니 알아보니까 그냥 불 구경만 하고 있네. 아주 불탄 집에 아주 부채질하고 있었습니다. 정량이 어떻게 정량이 결사적으로 그죠? 목숨을 걸었는데 소등 불 껐는데 누가 불 껐다고 정량이 어떻게요? 목숨을 걸었대요. 최근에 알아보니까 불 끄기는 뭘 불 꺼? 최근에 거지. 불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거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7번에 있을 건데 정지 기간 중에 이렇게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 했을 때 이제 문장은 안 바꿉니다. 근데 하여튼 정지 먹고 중개업했다. 이렇게 중개했다. 정지 먹고 중개 업무 한 경우 여기도 이제 등록 취소 반드시 합니다. 뒤에 문장은 잘 안 내는데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소속 공인주사로 하여금 중개업무 하게 했을 때입니다. 앞에는 본인이 하고 뒤에는 자격정지 받은 소속한테 하라고 했을 때 내 사무소 와서 너 근무해. 이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정지목은 소속은 절대로 사무소에 근무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도 돼요. 그럼 저기도 아까 양도 그쪽 똑같습니다. 저기는 이제 소속이 그런 거고 여기는 우리 개업이 양도 대여를 했을 때입니다. 양도 대여. 앞쪽에 이제 성명 그리고 상호를 이런 문장도 자주 나오는데 교재가 좀 빠져 있고요.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게 했을 때 이렇게 사용하게 한 경우도 여기도 이제 등록 주소 반드시 때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등록 중에는 성명도 있고 상호도 있잖아요.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 그 상호를 같이 써보자. 사용하게 했다. 여기도 반드시 빼앗아옵니다. 결은 뭐고요? 결격사유에 그리고 해당하게 됐을 때입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면은 자격결하니까 요거는 문제되니까 무조건 등록을 빼앗아 오겠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파산 신청해서 파산 선고가 됐네. 그럼 너 재산 없네. 무조건 중개하지 마라 라고 빼앗아 옵니다. 절대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망 그리고 해산 보통은 다 청문을 먼저 하고 너 왜 그랬니? 라고 먼저 들어봅니다. 정지 먹고 중겨 너 왜 그랬니? 정말 맞아. 해서 들어보고 나서 취소합니다. 근데 사망이나 해서는 청문할 수 있다 없다 어떻게 들어보냐고 돌아가신 분한테 너 왜 그랬니? 그럼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요거는 청문 같은 거 아예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놈만 자동 소멸. 이미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 그걸로 등록은 아예 없어진 거고요. 절차만 취소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 다 빼앗아 없어지는데 요거는 이미 자동적으로 소멸이 돼 있다는 겁니다. 절차적으로만 취소. 그리고 청문할 필요 없이 취소입니다. 청문할 수 아예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중소소 그리고 이중 등록 그러니까 정말 잘 모르고 그리고 우리 개업공사가 내 사무소 신경 쓰기도 바빠 죽겠는데 어디 가서 옆에 가서 또 무슨 근무를 하겠어입니다. 거의 그럴 일 없는데 하여튼 소득에 딱 걸리면 이거 무조건 2개면 여기는 무조건 등록을 취소하고요. 그리고 1년이나 징역이나 1,000만 원이나 벌금을 쓰고 옵니다. 그리고 요놈도 1학년 일반에서도 보고 요거는 또 포상금에서도 국가가 아주 제일 싫어하는 게 뭐 빌려주는 거 포상금에서도 보게 될 겁니다. 좀 이따가 또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최근 1년 이내 아마 올해 정도 되면 또 낼 것 같습니다.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해석도 어렵다는 2번 이상 뭐요? 업무정지 얻어맞고 근데 여기는 업무정지 얻어맞고 다시 그러면 2번에서 다시 몇 번이래요? 3번. 그러니까 횟수를 잘 기하셔야 됩니다. 3번. 2번만에 절대적인 등록 취소 안 됩니다. 2번은 아예 아무 죄도 없습니다. 그리고 3번 또 다시 업무정지. 아마 이렇게 얻어맞기도 어려울 건데 업무정지를 자그마치 3번씩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2018년 우리 갑이
2월에 하다 요분은 업무정지가 취임인데 2월에 업무정지 얻어맞았습니다. 한 3개월 동안 놀더니 그리고 한 7월 되니까요 또 7월에 여기는 또 업무정지를 얻어맞습니다. 그리고 한 또 1개월 놀더니 그리고 한 또 12월 되니까 이제 여기는 겨울 되니까 또 업무정지 얻어맞습니다. 지금 1년에 몇 번이라고요? 1년에 업무정지 3번. 이렇게 3번 쌓이면 무조건 등록을 빼앗아 오겠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1년 동안 정말 여기서 이제 2019년 바로 2월까지 요거 따졌을 때 3번, 한 번, 두 번, 3번 딱 걸렸네. 등록은 무조건 취소하라는 겁니다. 바로 빼앗아와. 과태료 절대 없다고 씁니다. 업무 정지 이렇게 해서 이제 업무 정지만 갖고 3번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아마 올해는 또 나올 것 같다. 그리고 거짓, 그 밖에 이제 부정한, 요 거짓도 있는데 교재가 이제 거짓을 좀 빼놓은 거고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포상금에서도 자꾸 나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그리고 3학년에서도 또 볼 겁니다. 부정한 방법을 뭘 했을 때, 등록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중 등록은 등록을 할 수 있는데 2개. 여기는 등록을 못하는데 거짓으로 자격증 위조에다가 등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3학년 3반에서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포상금에서도 거짓을 보게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양도대도 그렇지만 여기도 이제 형벌만 좀 다르죠. 여기도 3학년 3반에서 무고ውን 할 때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누가요? 정량이 결사적으로 소득, 불 껐다가 이 소득이 정말 생각나야 됩니다. 최근에 알아보니까 불 끄기는 뭘 불 끄기 최근에 다 거짓이 다 뻥이었지 주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해놓고 이제 요 정도 해놓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요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그거는 아마 다음 시간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 시간은 요거 분명히 하나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절대적은 요는 반드시 하나가 나옵니다. 정말 딱 2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좀 하기 싫어도 꼭 요걸 잘 해야 이제 요 직원받아 이제 청산할 수 있고, 그리고 청산하고 난 후에 제재 안 받아야 되면 정말 제재 받게 되면 요거 정말 절대 안 한다는 겁니다. 저 자격증 4개 빼앗기면 아주 소름 돋습니다. 시험을 다시 봐야 되고 3년 안에 시험장도 못 갑니다. 그리고 사무소 근무도 못 시킵니다. 이 정도니까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지가 커봐야 6개월, 3개월, 6개월 또 요걸 내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올해는 또 요것만, 요 별표 지금 3개월, 6개월 요놈만 또 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안 낸 지가 또 꽤나 오래됐으니까. 그리고 하여튼 절대적으로 무조건 하나가 나오고 기원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상대적하고 업무정지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 보겠습니다.